안녕하세요. 김상재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13번째 노트입니다. 알고리즘 설계 기법과 관련된 마지막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설계 기법은 전수 조사, 그 다음에 분할 정복, 그 다음에 탐욕적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제추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에 확률적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법들을 다 이런 기법에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기법에서 확률적 요소를 포함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렬할 때 빠른 정렬이 이런 방법을 썼었죠. 그런데 이 분할 정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법들은, 그리고 오늘 배울 분기한적법은 모두 이 전수조사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경우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은 보통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이때 종료 조건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사 순서를 통해서 중복된 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 살펴본 소풍 문제나 게임판 문제에서도 일정한 방법을 순서대로 경우의 그 전수조사를 해서 중복된 답이 나오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인 전수조사 방법은 경우의 수가 많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크게 5가지 방법을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정 경우만 조사하여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적인 기법입니다. 탐욕적인 기법은 그 중간중간 선택을 할 때 가장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가장 우수한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욕적인 기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성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 전수조사가 중복 계산을 많이 하는 경우이면 메모리제이션을 통해 이를 제거하여 속도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 때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중에 임의의 해 하나만 찾아도 되는 기본 전수조사는 중복 계산이 많으면 이 방법, 메모리즈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캔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 중 태블레이션은 계산 방법을 지금까지 전수조사와는 180도 바꾼 방법입니다. 가장 작은 크기의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최종 답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점화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화식은 최종 해의 구조를 분석하여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노드가 유망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수조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적 프로그래밍도 점화식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모든 문제를 또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적화 문제의 경우에는 최적의 원칙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지만 노드가 유망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노트에 살펴본 대추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유망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재기호출 트리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추적은 DFS를 응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추적은 원래 정해진 방법대로 탐색을 합니다. 탐색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수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요 만났을 때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으면 찾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대추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노트에서 살펴볼 것은 원래 정해진 방법대로 탐색하지 않고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사를 하면은 가장 최적의 답을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값을 가장 하나의 답을 아주 유망한 답 중에 하나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제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 분기 한정이라고 이번에 설명드릴 기법이 되겠고 이 기법은 우선순위 q 기반 BFS의 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기 한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기 한정 기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이미 살펴왔던 문제이고요. 작업 할당 문제는 웹판원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분기 한정법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추적 기술을 향상시킨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추적 기법은 원래 정해진 방법대로 탐색을 하는데 노드가 유망하지 않으면 그 노드 아래로는 탐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추적 기술은 이런 상태 공간 트리를 사용하고 이 상태 공간 트리를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보다 빠르게 답을 찾고자 하는 게 대추적 기술인데 이 대추적 기술은 기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탐색을 합니다. 원래 탐색해야 되는 순서대로 탐색을 하는데 노드를 만났는데 재기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밑으로는 재기호출해봤자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재기호출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기 한정은 그것과 달리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색하는 것이 분기 한정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원래 재기호출 순서대로 DFS의 순서대로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는 게 일반적인 전수조사 방법인데
분기 한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레벨에 있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탐색을 하면 이 노드의 하위 레벨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 하위 레벨 중에서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탐색을 합니다. 원래는 맨 왼쪽 거부터 탐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부터 탐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분기 한정법도 상태 공간 트리를 순회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시간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추적보다는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가지고 대추적 기법, 분기 한정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이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봤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해 봤고 대추적을 이용해서도 해결해 봤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점화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은 i개의 물건을 이용해서 용량이 x인 가방을 채우는 문제는 i-1개의 그 물건, 하나의 물건을 뺀, i번째 물건을 뺀 물건들을 가지고 x를 용량이 같은 물건을 가방을 채우는 문제의 해와 마지막 요소를 물건에 포함하고 그 물건을 뺀 i-1개를 x-wi 그 물건의 무게만큼 가방 용량을 뺀 이 문제의 이 두 가지 해 중에 큰 해가 답이 되는 그런 점화식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태뷸레이션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적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 하나씩 넣어요. 근데 이번에 넣을 물건을 넣었더니 가방의 용량보다 커져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망한 노드를 계산해서 그 노드 밑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하한을 계산해서 이 하한이 지금까지 찾은 최대 이익이 더 크면 이쪽으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봤자 우리가 찾는 답은 맥스 프로핏, 지금까지 찾은 것보다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 물건을 포함했을 때 이 용량보다 커지면 그 밑으로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으로는 이 WI보다 작은 물건, 용량이 작은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여기서 만약 그 검사를 했다. 요 밑으로 가는 것은 요 WI, 그러니까 I번째 물건을 포함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경우는 이 트리 중에서는 배제를 해도 되는 거죠. 얘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요것과 요거를 포함했는데 얘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용량이 초과해요.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를 통해 그 다음 거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얘도 포함하고 다른 것도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소팅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대추적을 할 때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를 문제를 이용하고 있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무게당 가치가 가장 큰 순으로 정렬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일 배낭 채우기에서 분기 한정 방법은 어떻게 분기 한정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치를 대추적과 마찬가지로 한계치를 계산해서 노도 유망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 검사하지 않고 유망 노드의 한계치를 비교해서 가장 유망한 노드를 찾아 이 노드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유명한 방향으로 먼저 검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DP 우선처럼 미리 정의하는 검색하는 것보다 왜 효율적이냐? 유망한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더 유망한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답을 찾았으면 이 답보다 더 우수한 답을 주지 않는 그런 노드들은 더 이상 검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검색하는 방법을 최고 우선 분기 한정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검색까지 best first search with branch and bound pru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 우선 검색 빼고 분기 한정 이렇게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보통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우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해야 되니까 뭘 사용하냐면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기 때문에 BFS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FS는 레벨 단위로 쭉 검색을 하는데 그때 BFS는 P4Q를 씁니다. 이 P4Q 대신에 Priority Q를 넣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Priority Q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BFS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우선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일 배낭에서 우리가 노드의 유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max profit입니다. 그래서 이 max profit은 지금까지 찾은 가장 최적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rrent weight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배낭에 포함된 물건들의 무게의 합이 되겠습니다. 물건 무게의 합, current weight, 그 다음에 current profit, 현 시점에서 배낭에 포함된 물건들의 이익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를 계산하는데 profit의 상한값, 이 노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득이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유망 여부는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따라가면은 맥스 프로핏보다는 더 큰
profit, 현재까지 찾은 것보다는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weight에다가 이 물건을 포함했을 때 그 물건이 그 가방 용량보다 같거나 작아야지 그 노드는 의미가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하지 않은 노드는 거꾸로가 되는 거죠.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보다 작은 경우, current weight 플러스 WI가 W보다 큰 경우, 이렇게가 유망하지 않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물건과 용량이 16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추적에서 살펴봤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코어를 기반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바운드를 계산할 때 그 빈틈없는 그 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2 넣고 40, 그 다음에 5 넣고 70이 되죠. 그 다음에는 10인데 합이 7이고요. 10을 다 넣으면 17이 되니까 못 넣어요. 그래서 요거에 9만 넣어야 되겠고, 9는 이제 45가 되니까 만약 잘라서 넣는다 그러면 요들을 다 합한 게 115가 되는 거죠. 요거는 40, 30이고 합계로 하면 11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15입니다. 그러면 너비 우선으로 하게 되면 이쪽은 첫 번째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고,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비 우선으로 하게 되면 요 순서대로 쭉 탐색을 하게 됩니다. 너비 우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너비 우선을 하는 것과 대추적을 했을 때를 살펴보면 오히려 너비 우선 검색 분기 한정 방법이 더 많은 노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요 순서대로 보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갔다가 안 되네, 내려왔다 안 되네,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내려오고 보고 여기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대추적 일반적인 너비 우선 검색 방법을 쓰면 그냥 priority Q가 아니라 일반 P4 Q를 쓰면 어떤 향상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깊이 우선은 재개 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DFS가 되지만 너비 우선으로 Q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재개 호출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으로 Q에 작성하려면은 노드를 실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이 노드들은 저절로 생기는 노드예요. 재기 호출을 통해서 요거는 재기 호출 노드이고, 이 정보들은 이제 인자값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살펴보는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러면 어디로 또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명확한데, 이 너비 우선 검색 분기 한정에서는 재기 호출로는 이 순서대로 탐색할 수 없기 때문에 Q에다가 노드들을 실제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여기에 요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이 정보들을 다 노드에 포함해야 됩니다. current, profit, weight, bound, 그리고 물건 정보. 그 다음에 레벨. 아까는 max profit은 별도 유지해야 되겠죠. 별도 유지. 노드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산한 max profit은 별도 유지해야 되고 노드마다는 current profit, current weight, bound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세 개가 핵심이고 그 다음 진행을 위해서 현재 몇 번째 물건까지 처리했는지 그리고 include에는 지금까지 포함한 물건 정보를 여기다 넣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배열을 써서 true, false로 나타낼 수도 있고 무슨 리스트에 그 포함된 물건들만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는 실제 알고리즘 소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 소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소스와 나중에 최고 우선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Q에 넣고 Q에 빼고 레벨을 증가시켜서 이제 다음 노드들을 만들어서 그 노드들을 Q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Q의 왼쪽과 오른쪽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 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우선은 아까 봤던 것을 이제 우선순위 큐를 사용함으로써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우선순위 큐를 쓰면은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가장 한계치를 가진 가장 유망한 노드부터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게 되냐면 얘를 프라이어티 큐에 넣어요. 그럼 얘가 나오면 요 두 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얘가 높으니까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고 얘를 통해서 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82, 98, 115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115가 나오겠죠. 115가 나오게 되겠고 115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고 0, 80, 98, 82 얘는 Q에도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유망하지 않은 거니까 Q에 포함할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포함되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요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유망하니까 얘가 나오게 되겠고 얘 때문에 나머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들어간 것들은 다 팝을 해도 얘보다는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배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1번 그 다음에 1번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Q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요 순간에 Q의 max profit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2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max profit이 70이 돼요. 70이 되고 이 세 개 중에 다 요보다는 크죠. 바운드가. 그러면 얘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노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들어가지 않죠. 얘는 안 들어가고 70, 여전히 70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거는 얘가 우수하죠. 그럼 얘가 나오고 요게 들어가는데 요는 40이고 바운드가 50이니까 요거는 뭐 집어넣어도 되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맥스 프로핏이 70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안 집어넣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6과 6인데 얘는 또 초과하니까 집어넣지 않고 나머지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얘가 들어간 순간 맥스 프로핏은 9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것들은 이제 하나씩 90이니까 얘는 그 똑같은 거죠. 2를 포함한 거, 2를 포함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을 포함한 거, 그 다음에 4를 포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얘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처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요 두 개는 현재 맥스 프로핏보다 작으니까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추적과 최고 우선 검색 분기 한정을 살펴보면은 얘가 더 우수하다는 걸 더 많이 가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우선 검색 분기 한정 그 알고리즘 자체를 그 냅색 알고리즘을 보면 아까 봤던 것과 Q를 뭘 사용하냐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 노드를 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2번 집어넣게 됩니다. 요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 보시면 요거는 바운드가 기존 바운드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순서. 그 다음에 이 Q에 넣을 때 언어에 따라서는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 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론을 해서 노드를 클론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는 그 모든 문제를 분기 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고 우선. 분기 한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대추적 때 살펴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3, 4, 5, 7인가요? 그리고 합이 몇이었어, 이 문제. 어쨌든 부분집합의 합은 여기 있는 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값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합계로 이걸 달성해 주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 3, 4, 5, 6이네요. 3, 4, 5, 6. 그럼 이 3, 4, 5, 6을 이용해서 3을 넣을 때, 4를 이용할 때, 5를 이용할 때, 6을 이용할 때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때 요 노드에서 요로 가는 게 더 유망할지, 요로 가는 게 유망할지, 요로 가는 게 유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런 기준을 쳐서 가지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느 곳도 간다고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앞서 본 냅색은 최적의 이익을 찾는 게 목적이었지만, 부분집합의 합은 부분집합의 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집합들의 합이 목표, 타겟 값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뭐 적은 수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분기 한정, 최고 우선 분기 한정으로 다룰 수 없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고, 유망 여부들을 검증해서 그 중에 베스트한 노드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4개 노드가 있으면, 또는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게 더 베스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판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웹판어 문제는 노드에 출발해서 모든 노드를 거쳐서 다시 데려오는 일주 여행 경로, 투어를 최적의 일주 여행 경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요 점화식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V1을 출발 노드로 생각하고, 어떤 노드가 출발해도 차이가 없으니까 V1을 출발 노드로 해서 V2, V3, V4, Vn-n까지 가는 요 경로에 여기서 다시 V1으로 가는 최적의 경로 중에 민 값을 찾는 방법을 써서 웹판원 문제를 해결했고, 여전히 많이 됩니다. 경우의 수가 n제곱 2n이어서 지수시간이 필요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판원 문제는 가중치 방향 그래프를 쓰고, 가중치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가중치와 그 반대방의 가중치는 다를 수 있고요. 또 보통은 완전 그래프를 가정하지만 여기서 일루는 가는데 일루는 못 가는 그런 그래프들도 우리가 가지고 웹판원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판원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완전 그래프이면은 요만큼의 일주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전수조사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이거를 실제 전수조사한다 그러면은 1번 노드에서 출발해서 2번, 3번, 4번, 5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1과 2를 갔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3, 4, 5로 가는 게 있을 거고, 3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4로 갈 수 있고, 4로 간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5로 가면 이제 남은 건 4만 가면 돼요. 그리고 4에 갔다가 다시 1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전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가지치기를.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탐색을 했을 때, 또는 요 기준으로 2로 간 다음에 나머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짧을 수 있는 경로,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거를 바운드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값, 그러니까 요쪽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 가장 짧은 그 일주여행 경로, 투어의 그 한계치를, 상한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최고 우선 분기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가고 또 다음 노드로 가고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 때문에 이 경로에 있는 경로의 수는 n이 됩니다. n개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행에서 가장 작은 값들을 찾습니다. 4, 7, 4, 2, 4. 그러면은 요것들의 합이 21인데 실제 21이 되는 일주행 경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주행 경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21보다는 좋을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옵티말 할 수 있는, 물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한계치를 계산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값들,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해서 21 바운드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짧은 것은 21보다는 우리 작을 수가 없다. 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가 있는데 1에서 2로 가면 14가 되죠. 얘는 고정이 돼요. 14가 고정이 되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4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노드, 두 번째가 1, 2가 됐어요. 그러면 2에서는 다시 1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그 미니멈 값 787이니까 7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에서는 2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요걸 제외하고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4, 2, 4가 돼서 31이 됩니다. 요거 해볼까요? 또 다음 거. 그러면 1, 3이니까 4가 되죠. 그럼 3이에요. 3에서는 1루는 못 가요. 1에서 3, 1을 못 가고, 그러면 최소값이 5예요. 나머지에서는 1로 가도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7, 2, 4. 7, 2, 4. 그러면 요게 12, 10, 22예요.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찾는 거예요. 이 바운드는 점점 내려갈수록 현실화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얘를 실제
우리가 경로들을 고정시키면서 찾아가니까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점점 현실화되는 거고, 이렇게 네 개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되고 요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걸 고려합니다. 그럼 얘를 따져볼까요? 1, 3, 5예요. 그러면 1, 3은 여기까지는 간 거고요. 그러면 1, 3은 4, 3, 5는 16이에요. 그 다음에 5에서는 1로 갈 수는 없어요. 빼고 민값. 그러면 4 그리고 3을 할 수 없고 5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값이 얘는 8이 되겠고 5는 얘는 8, 요거는 8, 얘는 지금 두 개 쓴 거죠. 두 번째 노드 그리고 네 번째 노드 8이고 다섯 번째 노드는 4고 잠깐 헷갈렸다. 5에서 4,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지금 5고 4고 2고 4. 4는 7이 되니까 7.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39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1, 3, 5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에서 3은 4고 3에서 5는 16입니다. 그러면 요 5에서는 그 다음에 5에서는 1은 안 되고요. 나머지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5에서는 이제 4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3하고 5는 안 되니까 요걸 뺀 나머지예요. 그러면 8, 7 나와서 요 값들을 합했더니 39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운드를 계산해서 그 priority queue에 넣습니다. 그러면 priority queue에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4개가 들어가고 얘가 빠져나오고 6, 7, 8이 들어가요. 그럼 6, 7, 8이니까 얘가 제일 지금까지 가장 우수하니까 얘가 빠져나오고 요 9, 10이 들어옵니다. 9, 1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건 27이죠. 그러면 얘가 빠져나오고 43, 34가 들어가요. 그러면 31, 42 중에 가장 하니까 얘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45, 38, 30이 들어가고 얘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30이 들어가고 48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왔는데 나머지들 이제 있죠. 그럼 이 나머지들은 큐에서 뽑아 나오면서 고려를 안 합니다. 왜? 이미 다 넘었으니까. 넘었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되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웹판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priority queue가 되는데 필요한 정보는 레벨 정보, 바운드 값, 그리고 토. 지금까지 일주행 경로를 어디를 넣는지. 아까 1, 3, 5면 이 정보를 얘가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요 바운드를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봤던 요 값들을 계산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계산하고 요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걸 유지하면 좋아요. unvisited.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 처리해야 되는 노드들. 그러면 여기서 1, 3, 5를 처리했으면 이 노드의 unvisited는 2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와 4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2와 4만 고려하면 되겠고 편리해요. 바운드를 계산할 때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럼 이 unvisited는 처음에는 이제 2, 3, 4, 5가 되겠죠. 5개의 노드면 1은 빼고 첫 번째 1이 이제 토에 들어가니까 빼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하야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넥스트를 넣을 때 이 노드를 복제하는 거, 복제하지 않고 두면은 또 오동작 하니까 이 복제하는 거 언어마다 다르니까 뭐 자바는 클론, 뭐 파이썬은 카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자바 뭐 C++는 뭐 복사 생성자 등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복사 대입이 될 수 있으니까 복사 생성자를 쓰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 복사 생성자를 사용해서 넥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작업 할당 문제입니다. 작업 할당 문제는 n명이 있고 n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워커는 job 1을 하는데 9시간, job 2는 2시간, job 3는 7시간. 뭐 이게 7분이 돼도 되고 뭐 70분이 되고 시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 워커들에게 작업을 하나 할당하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게 할당해서 최소한의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워커 1에 9, 워커 2에 4, 1, 4가 되면은 얼마예요? 18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2, 3, 5, 4 이렇게 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14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최적의 값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최적의 값을 찾는 건데 전수조사를 하면은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그렇죠? 한 워커한테 4개 중에 하나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할당할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왠지 이 문제는 TSP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SP도 노드와 노드가 있고 여기에 이 경로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얘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워커 1 어떤 워커에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죠. 다 하나씩 할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워커 1에 작업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중에 하나를 할당하는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전수조사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워커 1에 작업을 할당하는 거예요. 1에 1, 1에 2, 1에 3, 1에 4. 그러면 여기서는 워커 2에 하는데 2에는 1을 했으니까 못해요. 2에 3, 2에 4. 그러면 여기에는 3에다가 3, 3에 4. 그러면 요거는 끝난 거죠. 4에 4를 하나, 4에 3.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경우를 웹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 우선 분기 한정을 하려 그러면 한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한계치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것들이 2, 3,
1, 4예요. 그래서 9라고 한계칙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실제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할당을 못하니까 나머지 것들에서의 민값을 찾아서 한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요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4개를 만들어서 Q에 넣고 이제 반복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얘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잡 안에 9를 할당했어요. 그러면 얘는 할당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중에 민값 3, 1, 4예요. 그러면 17. 죄송합니다. 산수가 안 됐네. 네. 1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를 할당했으니까 요거 빼고 보면은 2 할당했으니까 3, 1, 4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빼면은 7이 들어가고 4, 3, 4.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8 빼고 4, 1, 6.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값이 되겠고, 그러면 바운드가 얘가 제일 좋으니까 요걸 하면은 이제 요 거는 2와 6을 할당한 경우죠. 그럼 1, 4가 남죠. 그리고 2와 얘는 3을 할당한 경우예요. 2 더하기 3. 그러면 안 되니까 5, 4. 그리고 얘는 2와 7을 할당한 거죠. 2 더하기 7, 1, 6.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바운드가 제일 좋고 2, 6, 1에서 나머지 4까지 하면 13이고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봤자 얘네들은 다 13보다 크니까 이게 값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노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프라이어티 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똑같이 아주 유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운드를 계산하는 함수만 TSP하고 달라집니다. 이걸로 분기 한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